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글로벌 관세가 어제 오후 공식 발효됐습니다. 백악관은 10%의 글로벌 관세를 15%까지 올리는 추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4개월 앞두고 멕시코에서 카르텔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서 치안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곰팡이균 아스페르길루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공중보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4인 가족 기준 생계 유지를 위해 다른 주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시간당 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림과 낙서로 뒤덮여 LA 다운타운의 흉물로 꼽혀온 그래피티 타워가 새로운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말띠해를 맞아 뱅크 오브 호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전 세계에 발효됐습니다. 백악관은 곧바로 관세율을 15%까지 올리는 추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LA에서 신재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국 시간 어제 오후를 기해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 글로벌 관세가 전격 도입된 가운데 백악관이 추가 인상 절차에 나섰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현재 10%인 관세율을 법정 최고치인 15%로 인상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예고했던 15% 관세안이 불과 사흘 만에 현실화된 겁니다. It's a little more complicated. The process takes a little more time, but the end result is going to get us more money.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훨씬 더 높은 관세,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유럽연합 등이 무역 협상을 늦추거나 일정을 연기하려 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상황을 주시하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현지 상황을 총괄하는 강경화 주미대사는 국익 중심의 전방위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후 의회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안팎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타협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멕시코에서 발생한 카르텔 폭력 사태로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오는 6월 월드컵 공동 개최지인 멕시코에서 발생한 카르텔 폭력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력 사태는 할리스코주에서 시작돼 인근 지역으로 확산했으며 월드컵 경기 개최 예정지인 과달라라에서는 도로 봉쇄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멕시코 국방부는 군사 작전을 통해 마약 밀매 조직의 수장, 일명 엘멘초를 사살했으며 이후 카르텔의 반격으로 하루 만에 최소 25명의 멕시코 국가방위군이 숨지는 등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월드컵 개최와 관련해 모든 안전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피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곰팡이균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공중보건 위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맨체스터 대학교 연구진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곰팡이균 아스페르길루스의 서식 범위가 앞으로 전 세계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일부 종의 서식 범위가 최대 77%까지 증가해
서울 인구에 육박하는 900만 명 이상이 추가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농업용 살균제와 의료용 항진균제가 유사해 곰팡이가 약물 내성을 빠르게 획득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감염 환자의 사망률이 50%를 넘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스페르길로스는 토양과 곡물 시설은 물론 건물 내부 먼지와 환기 시스템, 공기 등 일상생활 곳곳에 존재하는 곰팡이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폐 감염 등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아스페르길로스를 주요 공중보건 위협으로 지정했으며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약물 내성으로 인해 향후 감염 확산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사람에게 과도한 불안은 필요 없지만 실내 환기와 습기 관리 등 기본적인 환경 관리가 감염 예방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4인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보다 2배 가까운 시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플랫폼 머니라이온이 2024년 소비자 지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50개 주의 생활비를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주에서 부부와 17세 미만 자녀를 둔 4인 가족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당 소득은 $46 22센트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캔자스주의 시간당 $26 79센트와 비교해 약 72%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가장 높은 주는 하와이로 4인 가족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69 43센트의 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주거비와 식료품비, 공공요금, 의료비 등 필수 지출 항목을 합산해 연간 최소 생계비를 산출한 뒤 이를 기준으로 시간당 필요 소득을 계산한 것입니다. 한편 시간당 필요 소득이 $30 이하인 지역으로는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텍사스, 켄터키 등 남부 지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의 오랜 흉물로 여겨져온 그래피티 타워가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기업 KPC가 LA 다운타운 오션와이드 플라자 타워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인수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션와이드 플라자 타워는 앞서 중국계 부동산 개발업체 오션와이드 홀딩스가 55층 높이 3개 동 규모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자금난으로 지난 2019년 공사를 중단하면서 7년째 방치돼 왔습니다. 또 그래피티 예술가들이 타워 외벽에 그림과 낙서 등을 그리면서 도시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과 함께 이른바 그래피티 타워로 불려왔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만큼 매각이 진행돼 타워가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파산법원은 오는 4월 9일까지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이 이전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단독주택 중간 가격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2026년 1월 기준 단독주택 중간 가격은 $82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 낮아졌지만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과 오렌지 카운티, 알라메다 카운티, 마린 카운티, 나파 카운티 등 11개 카운티의 주택 중간 가격은 $1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샌머테오 $200만 달러, 산타클라라는 $180만 달러, 샌프란시스코는 $160만 달러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 인구 밀도가 낮고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북부 외곽 지역인 라센 카운티는 $25만 달러, 트리니티와 시스키유 카운티 등 일부 지역은 $35에서4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6%대 몰기지 금리가 여전히 많은 구매자들을 주저하게 만들면서 주택 가격 상승과 거래가 제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우편물이 고의로 배달되지 않았더라도 우체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5대 4의 표결로 우체국 직원이 의도적으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았더라도 연방법에 따라 USP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텍사스주의 임대 부동산 소유주 레베네 코나는 자신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우체국 직원 2명이 2년 동안 자신과 세입자들의 우편물을 의도적으로 배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우편물은 배달 불가 또는 발신자 반송으로 처리되면서 세입자들이 청구서나 자동차 소유권 증서, 의약품 등 중요한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세입자들이 이사하면서 임대 수입 손실까지 발생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허용하는 연방 불법행위 청구법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우편물의 분실이나 지연, 미배달에 대해 우체국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한 연방법의 면책 조항에 고의적으로 배달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며 소송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관들은 실제 차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악의적이거나 차별적인 이유로 고의적으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은 경우까지 면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어제 저녁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모리스빌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쯤 서밀 리치 루프 2100번지에 위치한 캠든 웨스트우드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0세대 규모 아파트 1층 발코니에서 시작된 불은 빠르게 번지며 건물 상층부까지 확산됐고 연기 흡입과 화상 등으로 최소 6명이 다쳤으며 주민 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건물 3층까지 번진 뒤 약 4시간 만에 진압됐으며 적십자 사는 피해 주민들에게 임시 숙소 등 긴급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비만과 당뇨 치료제인 위고비와 오젬픽의 가격이 대폭 인하될 전망입니다.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는 2027년 1월부터 위고비의 가격을 기존 대비 50% 낮추고 오젬픽은 35% 인하해 두 제품 모두 월 $675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경구용 치료제인 리벨서스 역시 같은 가격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비만 치료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경쟁 제약사들이 유사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자 가격을 낮추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가격은 공식 정가 기준으로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 제약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할인 판매 프로그램에는 이번 인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만 4년이 넘어 5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비극도 말로 설명이 어렵지만 무인기가 전쟁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게임을 하듯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며 전쟁의 모습은 더욱 잔인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잔해만 남은 채 불타버린 집들. 이날 밤 사이 러시아군은 300여 대의 무인기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만 1,300대가 넘는 무인기가 날아들었습니다. 싼값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 미사일보다 더 쉽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에서부터 날아온 무인기 모니터 앞에서 전후방 구분 없이 군인과 민간인 모두 제거 대상일 뿐입니다. 무인기는 현대전 자체를 바꿔놨습니다. 참호 속에 숨은 군인은 물론 지상전을 이끄는 전차조차 무인기 앞에서 무용지물입니다. It has become a laboratory of future, and like any laboratory, it does not ask if we are ready for experiment. 지난해 5월 나토가 16,000명이 넘는 병력을 동원해 실시했던 훈련은 현대전의 핵심이 된 무인기의 위상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나토군은 완전히 달라진 현대전의 형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모의 훈련에서 수천 명의 전투병력이 무인기 공격에 전멸되는가 하면 반나절 만에 17대의 장갑차가 파괴됐습니다.
무인기의 성능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1인칭 시점으로 실시간 현장을 볼 수 있는 카메라에 더해 위성 인터넷에 연결된 무인기가 마치 게임처럼 상대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The pilots can actually lock on the target from several hundred meters away and then just take the hands off the remote control and it will still hit the target. 다양한 무인 기동 장비까지 등장하며 우크라이나군은 작년 6월 아예 육해 공군과 별도의 무인 장비군을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난 4년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에서 죽거나 다친 군인은 모두 1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 수도 5만 명이 넘습니다. 끝날 줄 모르는 전쟁과 위력을 더해가는 무인기 앞에 군인과 민간인 가릴 것 없이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거입니다.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3법 등 쟁점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 오른 첫 법안은 기업의 자사주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곧장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자사주를 사서 주가를 방어를 하고 또 오르면 또 적절하게 판단해서 소각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해서 기업이 자금 관리도 하고 하는 거죠. 그 기업이 판단할 일 아닙니까? 무제한 토론은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는 법 왜곡죄, 재판 소원제, 대법관 증언을 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도 올라올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사법파괴 3법이라며 반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입니다. 여론 수렴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163명의 국회의원 의총에서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논의해서 결정되어도 과연 괜찮은 것입니까?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을 포함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과 재외국민투표권을 확대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다시 민생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더라도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은 오늘 오후까지 계속되며 토론이 강제 종결되는 대로 법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법안 하나가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리는 셈입니다. 여야 모두 한 발도 물러나지 않을 태세라 이런 비효율 국회는 앞으로 일주일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강하게 압박하면서 한국 국회 입장에서도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익이 달린 시급한 사안이지만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회의 진행 자체를 막고 있어서 처리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활동 종료까지 이제 2주가 채 남지 않은 국회 대미투자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도 파행됐습니다. 예정됐던 소위 구성과 법안 상정은커녕 공청회만 겨우 마쳤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시는데 또 미국에서 볼 때도 그렇고 이 국회에서 일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상 이게 뭐 겉모습만이라는 거에 진도는 안 나가는.
회의 진행 권한을 갖는 위원장은 국민의힘,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안 등이 본회의 처리되는 걸 파행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법안이라면 그 여건 조성을 위해서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되는 법들은 미룰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특위에서 법안 설명을 할 예정이었던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겐 여당과 상의도 없이 출석 보류를 통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권이 관세 관련 법안 처리 등을 늑장 처리해 외교 참사를 빚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운영을 빌미로 오히려 회의 진행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자체가 불편한 법안들이 상정이 되다 보니까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대미 투자 특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회의 파행을 매국적 행위이자 국익 포기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입법 지연이 또다시 미국 통상 압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특별법을 볼모로 잡는다면 정치적인 이유로 그건 저는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는 당초 오늘부터 대미 투자법을 심의해 다음 달 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모든 상임위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어제 오후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측의 청탁과 금품을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의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처음 전달된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재판부와 달리 전시 재판부는 이 샤넬 가방도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당초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구형한 형량은 징역 5년. 하지만 이진관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의 혐의 중 핵심은 통일교 측이 준비한 샤넬 가방 2점과 그라프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의 사치품을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는 겁니다. 공통된 사건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낸 김건희 씨의 1심 재판부는 세 가지 사치품이 김 씨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22년 4월 가장 먼저 전달된 800만 원대 샤넬 가방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선 축하 선물이라는 김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성배 씨 1심 재판부는 세 가지 사치품이 김 씨에게 넘어간 것을 이어지는 행위, 즉 포괄일죄라고 보고 첫 번째 샤넬 가방 수수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통일교의 특정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사업을 위해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 청탁 의사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한 겁니다. 통일교가 대선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김 씨도 알고 있었고 비밀리에 사용하는 전화로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달라고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통일교를 이용하고 통일교도 교세 확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이용하며 상호 공생관계에 이르게 됐다며 전 씨의 알선으로 정교유착이 발생했다고 질책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취임 전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묵시적 청탁과 유죄가 인정된 점을 바탕으로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6,000포인트까지 눈앞에 뒀습니다. 꿈의 지수라던 5,000포인트를 넘긴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123포인트 오른 5,969로 장을 마쳤습니다. 1년 전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숫자 6,000포인트까지 이제 단 31포인트만 남겨뒀습니다. 작년 1월 2일 2,400포인트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오른 겁니다. 시가총액도 5천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해 기존 산업을 위협할 거라는 이른바 인공지능 공포가 미국 증시를 덮쳤는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발전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중심의 한국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도 결국 이제 AI 기업들 자체는 투자를 늘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 투자를 늘린다는 거는 결국 이제 반도체 수요 이러한 것들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SK하이닉스가 5.6% 뛰어올라 100만 5천 원, 이른바 100만 닉스를 달성했고
삼성전자가 3.6% 올라 사상 처음으로 20만 전자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전 세계 21위가 되면서 미국 경쟁업체인 마이크론을 제쳤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평가하면서 하이닉스와 삼성은 여전히 싸다고 언급했습니다. 올해랑 내년도 이익까지 기대치를 반영해서 보면은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미국이나 대만의 반도체주들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다. 물론 빠른 시간 급등한 만큼 단기 조정 가능성도 더 높아졌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고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이상으로 2월 24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